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반인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산더미처럼 쌓인 이슈를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10월 1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파헤치기는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코인 시장은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음. 제가 이제 올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김치코인 조심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코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마이너 김치코인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좋다는 될 것 건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좋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니까 목석을 미리 잘 가리신 네. 분들은 저희 거 코인 네. 파헤치기를 많이 본 분들은 최근에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거두고 계실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호 부사장께서 지금 앞선 방송에서 김치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잘 듣고 리스크를 좀 해지하시고 좀 미리 좀 빠져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고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었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그렇죠. 밤에 잠을 이루기 되게 힘든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치코인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수호 부사장님 오늘은 좀 어떤 이슈들을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동남아 생존 도구 게임 코인이라는 네.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다시 디지털 금. 세 번째는 헬스케어 만난 블록체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그럼 하나하나 정보가 될 만한 것들 네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동남아 생존 도구 게임 코인 이건 지나간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슈예요. 네. 현재의 이슈고 지금 아마 아시면 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게임 코인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좀 몇 번 다뤘죠. 예, 게임 여러 코인이라는 번 거. 계속 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가 예.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일단 계속 다루고 있는 건데요. 반년새 50배 이상 오른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게임 코인들이 이미 그 동남아시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된대요, 그게? 이게 그냥 그 업계 투자자나 업계 음. 이제 잘 아는 사람들만 있었던 얘기인데 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 중에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이 이거를 직접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현지 정보를 가져다가 일자리를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게임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게임만 해가지고 돈을 그렇죠. 벌 수 있다. 예. 이걸 플레이 투 언이라고 이제 음.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그 기축 통화인 달러 생태계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많이 상실된 네. 그런 아시아 개발도상국 국가들도 요즘에 인터넷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5G나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 공간이 생기고 네. 충분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까지는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또 가장 그 평균 연령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인데 네.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 마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개발한 이 블록체인 게임 중에 엑시 인피니티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도 이 게임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살펴보면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 카드를 갖고 예. 내가 계속 모아서 음. 상대방을 이기는 음. 그냥 턴제 방식으로 너 한 번에 나 한 번에 음. 사실 게임 방식은 되게 단순한데요. 음.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뭐 다마고찌, 음. 뭐 크립토키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게임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로 수집도 하고 애완동물을 양육도 하고 양육을 해서 또 이 아이를 키워서 또 카드 전쟁에 또 내보내고 그런 일종의 대전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하게 되면 SLP라는 코인을 얻게 됩니다. 코인이 나옵니까? 네. 게임을 잘하면 얻을 수 있어요? 잘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자산을 얻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바이낸스라는 세계 1위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글로벌 코인 거래소죠. 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불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안에서 어떤 재화를 얻어서 이걸 현금화하는 거는 불법이고요. 도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분야의 규제가 헐거운 이런 콘텐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나라는 지금 이걸 엄청나게 광풍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게임 시장의 주류는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한국이거든요. 네. 이 네 개 시장을 합치면 거의 95% 정도 돼요. 유럽보다 오히려 훨씬 큰 시장인데 이런 빅마켓이 아닌 필리핀, 베트남, 뭐 동남아에 있는 GDP가 좀 낮은 국가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유진투자증권이 조사를 하니까 월 예. 90에서 100만 원, 최근에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보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2020년 필리핀의 1인당 GDP가 3,37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1인당 GDP가 3,000달러인데 이게 지금 이 게임만 충분히 해도 그 나라의 중산층으로 네.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월 1,000달러, 2,000달러 이렇게 벌게 되면 그렇죠. 1년 하면은 10,000달러 뭐 그렇죠. 20,000달러 이러니까 1인당 평균이 3,370달러인데 그거보다 한 서너 배 되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데 그걸 게임만 해가지고 네.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있고 음, SLP라는 코인이 있고 두 예. 가지 코인이 있는 건데 예, 게임 안에서 돈을 버는 건 SLP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안에서 또 쓸 수 있어요. 내가 뭘 살 수 있고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엑시 인피니티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회사 주식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갖고 일종의 그 예치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맡기면 이자를 받는 그런 음. 스테이킹 서비스도 이미 이 안에서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두 코인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이미 한 1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 제일 큰 기업이 이제 호아팟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철강회사인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3조라고 합니다. 음, 이미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블록체인 게임만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LG전자 같은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아시아에 있는 다른 GDP 낮은 국가 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그 본위 화폐로 쓰기로 했던 엘살바도르 같은 예. 나라는 그러니까 남미권의 국가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블록체인 게임 쪽에. 그러니까 이 시장을 타겟으로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게임도 특히 잘 되는 게 있어요.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네, 위메이드의 한번 위믹스 소개해 주셨죠. 네,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엑시 인피니티의 일간 순위 이용자가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위믹스가 4만 4천 명까지 올라왔어요. 음, 이 코인이 반드시 오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 저는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왔고 음,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불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서비스가 있는데 코인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계속 이런 성공 사례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넥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임사가 블록체인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비트코인 6천만 원대에 음. 또 엄청 사고 그랬는데 음, 컴투스라는 게임사가 네. 이번에 코인원 2대 주주가 됐어요. 음, 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 코인 상당히 앞으로 좀 유망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제 이런 걸 사업을 영위하는 건 또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상관없는데 약간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예.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과거에 이제 10몇 년 전에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또 어떤 게임의 재미와 어떤 그 안에서 재화가 생산되는 것들이 결부가 되면 굉장히 크게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우려해서 계속 못하게 허들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불법이지만 하여튼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상당히 크고 있으니까 네, 이 맞습니다. 관심을 접을 건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을 잘 보고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둬야 할 때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하면 가지 되겠습니다. 꿀팁을 더 하나 드리면 네. 짧게 그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 중에 게임사를 담당하는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그분들이 매일 오후 5시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요 게임의 글로벌 이용자 그 일간 순이용자 지표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거를 잘 보시면 음, 어떤 게임 코인이 유망한지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좋은 팁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다시 디지털 금을 향하나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7천만 원
네. 6천대 후반, 7천만 원 초반을 왔다 갔다 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3천만 원까지 불과 한 서너 달 전까지는 3천, 4천만 원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개당 가격을 어느덧 2배 가까이 끌어올린 음.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워낙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서학개미라고도 하고 중학개미라기도 하고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많으신데 이 기간 주식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차트를 좀 봤더니 미국 나스닥과 함께 갔는데 네. 이 흐름을 이 궤를 함께 하다가 올 들어서는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이 납니다. 유동성 장세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야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유동성 장세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현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 10년물이랑 거의 차트가 동일해요. 아마 이제 다들 검색해서 보시면 알 텐데 이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안전자산의 하나로 각광을 그렇죠. 받는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전자산을 꼽는 게 미국 국채고 그 중에서 10년 만기 맞습니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안전자산을 꼽죠.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회피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들과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미국 10년물 국채랑 같이 보폭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한 서너 달 됐어요. 근데 이 서너 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2배가 오른 이 기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기간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올랐어요. 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헝다 쇼크라든지 각국의 어떤 그 긴축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위험의 피수단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 그러면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그쵸. 불렀죠. 왜냐하면 이제 안전자산 역할을 할 거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다가 한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하고 뭐 이런 주식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전자산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입지를 굳혔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게 중동 정세가 불안하던 시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 시기에 중동 정세 이슈가 좀 터졌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은 지금이랑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흐름을 나스닥이랑도 맞췄다가 금이랑도 맞췄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장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근데 투자업계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이 과거의 어떤 장세와는 좀 다른 게 일단 무엇보다 그 2년 전, 3년 전 대비로 지금은 NFT라는 게 출현을 했고 가상자산이 실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왔고 또 국제 경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 불법화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악재를 대부분 넘었다. 이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SEC도 비트코인을 또는 가상자산을 완전히 불법화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뭐 가상자산을 완전히 인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처럼 뭐 아예 그냥 모든 거를 다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야. 제도권 안에서 함께 수용하면서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비트코인의 입지가 확실히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재밌는 게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 모건 체이스 미국 최대 은행 그 회장이 이제 얘기한 게 비트코인에 대해 그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JP 모건이 이제 그 고객들한테 또 비트코인 거래하는 걸 또 이렇게 뭐 중개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대행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담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시가렛. 그러니까 나쁘더라도 고객들이 원하면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부자들이 지금 코인 엄청 빼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인 비중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금 3연임이 앞둔 상황에서 네. 사실 되게 다양한 어떤 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몰려 계신 분들이 사실 코인 비중이 되게 많으셔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 또는 뭐 우리나 일본 쪽으로 계속 코인 네. 자산을 외부로 빼돌리고 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근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안전자산하고 움직임이 같은 비슷하다.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좀 예전과 다른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비트코인 다시 디지털 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 예. 번째는 어떤 얘기였죠?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헬스케어 만난 블록체인인데요. 이게 같은 날 두 개의 뉴스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처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음. 업비트 쓰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실 텐데 네. 휴먼스케이프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코인이자 이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휴먼스케이프요. 네.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한 5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 새 55%가 뛴 거니까 엄청난 이제 가격 상승세를 보인 건데 이 회사는 사실은 의료 블록체인 개발사입니다. 카카오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카오가 만들어진 규격대로 이 포장지대로 이 안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 레어노트라는 걸 이 회사가 네. 운영하고 있는데요. 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루게릭병이라든지 신경섬유종증 또는 유전성 혈관부종 이런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현황과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병을 앓고 계시는 이제 환우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건강 상태를 꾸준히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지금 어떻다. 그럼 이런 병들은 사실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전히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우들의 그 데이터가 사실은 이 병을 치료하는데 또는 이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데 되게 큰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는 이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를 나름의 블록체인 생태계로 만들어서 뭐 당장은 뭐 코인으로 이 데이터를 사고 팔고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충분히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휴먼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네.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소식은 이제 카카오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 인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네. 지금 공식적인 보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도 내부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 휴먼스케이프에서 지금 투자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내부적으로 밝힌 거는 카카오와 지분 제휴 내지는 어찌됐든 카카오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오간 건 사실이나 뭐 완전히 100% 넘긴다든지 뭐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가 사실은 의료 시장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국정감사 때 골목 상권으로 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뭐 상당히 여러 군데 관심을 두면서 그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료 쪽에도 관심이 있군요. 카카오가. 카카오가 투자자 회사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네. 카카오 벤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이제 카카오 모 회사가 갖고 있는 연결자 회사인데 이 중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2018년에 서울 아산병원이랑 현대중공업지주랑 조인트 벤처로 가지고 합작법인 그러니까 예.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에서 오가는 상당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한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벌써 3년이 흘렀고요. 네. 2019년에는 연세의료원이랑 손을 잡고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아산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법인인데요. 이 두 회사 말고도 카카오가 계속 의료 블록체인 쪽으로는 관심이 많아요. 네. 워낙 의료 시장이 사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 특정 전문가들이 독식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블록체인이 접목이 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특히 휴먼스케이프는 카카오 클레이튼 입점사기 때문에 카카오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가 많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엮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걸 왜 주목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온 건 어제 오후인데 어제 오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또 새로운 뉴스가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사실은 이제 3일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닥터 나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가 그 의료계, 약학계랑 지금 치열하게 전투 중인데 그 보건이 국정감사장에도 가가지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 약국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약을 직접 그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전을 받으면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집에서 받는 겁니다.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편리하겠죠. 이런 의료 플랫폼 서비스인데 해시드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블록체인 투자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티도 이제 해시드가 투자한 건데 이 해시드라는 회사랑 우리 비전펀드의 손정희 회장님이 같이 닥터나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시드는 의료 블록체인 쪽으로 이미 투자를 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메디블록이라는 블록체인 서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료 빅데이터 회사인데 닥터나우는 아직 뭐 코인을 발행했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당장 활용하는 의료 서비스는 아닌데요. 이 시장에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되게 큰 이익이 날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가 투자를 했고 또 손정희 회장이 또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의료 블록체인 쪽으로 새로운 돈이 이쪽에서 상당히 빅 뉴스군요. 그렇죠. 일단. 예. 엄청 큰 돈이 오가는 게 아닐까? 근데 이 배경이 정부가 그동안은 이 의료 시장에 테크가 접목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가 예. 지난해 2월에 처음 그 전화 상담, 처방,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을 했어요. 코로나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뭐 병원을 예.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떤 의사의 자의적 판단하에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 건데 이후에 211만 건의 원격 치료 건수가 기록이 됐고요. 이 211만 건의 원격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큰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요가 또 상당히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그 우리 병문안도 잘 못 네. 가고 그랬잖아요. 또 병원 같은 것도 약간 좀 감염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그렇죠. 찜찜한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1년 6개월의 코로나 기간이 어찌 보면 의료 시장의 테크 기술과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에 어쨌든 뭐 손정희 회장님도 돈을 넣으시고 또 해시드도 투자를 하고 카카오도 이쪽으로 지금 계속 돈을 밀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고 카카오 얘기. 분명히 블록체인과 의료 시장의 연계 사례가 되게 빈번할 거로 보여지고요. 사실 시도하고 있는 관련 개발사나 코인이 이미 많아요. 다만 크지 못했습니다. 워낙 의료 시장에 허들이 높고 공고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다들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거를 미리 선점하고 우리가 미리 이런 서비스가 있나? 우리나라에 뭐가 있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게임 코인을 발굴하듯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쪽도 좀 많이 볼 게 많네요. 아, 그럼요. 예. 준비를 해야 또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 헬스케어 만난 블록체인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 이소 부사장께서 얘기하신 거 제가 좀 들으면서 네. 한 줄 평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게임 코인이 동남아에서 생존을 위한 돈벌이 수단의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게임 코인이라는 틈새 시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위험 자산을 꼽히는 주식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성격이 다르면 분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격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점점 사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는 코인 교환이 따라붙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와 블록체인의 협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 최근 코인 시장의 이슈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키워드 3개 말고 하나를 더 준비를 했던 건데 네. 그냥 일종의 경고 또는 조언 드리자면 마이너 김치코인 상당 부분이 없어지거나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추가적인 파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 중에 4개만 사업자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 사업자들이 지금 계속 금융당국에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음. 상장 코인들의 상태와 음. 현황 음.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고 유동성은 어떤지 계속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보고하고 있다라는 건 음. 상장 폐지에 대한 정부의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음. 너무 코인이 많다라는 음. 게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의 기술 개발 현황 어차피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음. 올 4분 작년 4분기까지 이거 한다 그랬는데 올 10월까지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개발사다 싶으시면 과감히 손절하거나 음.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대신에 눈여겨봐야 할 코인은 그쵸. 이구호 부사장님이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1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